네, 화면이 나오면 시작을 할게요. 오늘 두 가지 물질의 특성을 그동안 배웠는데, 물질의 특성들 중에서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 그리고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곧 나올 건데,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어요. 물과 에탄올이 섞인 걸 술이라고 합니다. 술 또는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야. 알코올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물 따로 에탄올 따로 분리할 수 있냐, 분리해낼 수 있니,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물하고 에탄올이 막 섞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끓여보죠. 쉽게 말하면 끓여보면은 누가 더 먼저 끓어나간다?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갑니다. 에탄올은 78도쯤 되면은 막 끓기 시작하고요. 물은 몇 도가 되어야 끓죠? 100도가 되어야 끓죠? 100도가 되어야 끓기 때문에 이런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둘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혼합물을 우리한테 딱 줬을 때 이거는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네 라는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돼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쌤이 또 쉬운 거 이런 거 줍니다. 쉬운 거.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스티로폼하고 우리 스티로폴 또는 스티로폼 이렇게 부르죠. 스티로폼하고 모래가 섞여 있어요. 스티로폼 따로 모래 따로 분리해줘 그러면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잠시만 기다리세요. 모래 하나, 스티로폼 하나 언젠간 되겠죠. 그죠? 근데 되게 오래 걸리겠죠? 쉽게 하는 방법은 얘를 어디다 던져버린다? 물속에 던져버리면 스티로폼은 위에 뜨게 될 거고요. 모래는 다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 스티로폼만 위로 이렇게 채로 걸러내면 끝. 이렇게 쉽게 분리하는 법이 있단 말이야. 쉽게 분리할 때 이용한 물질의 특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밀도차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혼합물을 쉽게 구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거 끝났네요. 집에 갈까요, 이제? 좋아한다, 또. 그지? 엄청 좋아한다, 또.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쌤이 지금 말한 액체 혼합물입니다. 액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이니까,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니까, 쌤이 말한 물과 에탄올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거를 둘을 구분해내래. 분리해내래. 어떻게 한다? 끓이고 있죠. 이게 지금 끓이고 있는 거거든? 끓인다. 그러면 누가 먼저 끓어나간다?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끓어나가겠죠? 끓는 점이 낮은 녀석이 먼저 78도가 되면 끓어나가서 기체 상태로 이 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오면 찬물에 담가놨죠? 내가 그 뜨거운 기체, 지금 여기서 끓어나온 기체 입장이 되어봐. 기체가 막 가다가 딱 여기에 딱 들어온서 어떻게 돼요? 아, 차가워! 엄청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면은 기체가 다시 뭐가 된다? 액체로 변하게 되면서 이렇게 액체가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혼합되어 있던 액체 A와 B 중에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액체와 B 액체를 구분해내고 있는 장치입니다. 자, 체크하세요. 이거를 증류라고 불러줍니다. 증류. 자, 증류의 정의를 밑줄을 그어볼게요. 증류가 뭐냐? 증류의 정의는요, 여기서 밑줄을 그어봐야 돼요. 증류의 정의. 증류란 체크.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순수한 액체를 따로따로 얻어내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액체 혼합물에서만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떠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더라도 액체가 섞여 있는 것들에서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을 증류한다라고 불러주는 거야. 증류에 적합한 녀석은 끓는 점이 당연히 다른 녀석이어야겠죠. 좋아. 끓는 점이 다른 녀석이어야 증류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서로 엄청나게 잘 섞이는 액체입니다. 막 섞여 있으니까 쉽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끓여보는 거잖아. 막 섞여 있어야 돼. 섞여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너무 상식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 나올 겁니다. 좀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잘 섞이는 액체는 바로 끓는 점 차이에 해당하는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면 서로 잘 안 섞이는 건 그러면 어떻게 분리해요? 서로 잘 섞이는 거의 예로 기억해. 서로 잘 섞이는 건 물과 에탄올이 되게 잘 섞여요. 그잖아. 술은 그 안에 막 섞여 있잖아. 잘 안 섞이는 건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이 예를 떠올려 주세요. 쭉 다음 파트에 나와 있는데 잘 안 섞이는 건 이런 걸 떠올려 주는 거야. 이런 거. 이게 두 액체거든요. 아래에 있는 액체와 위에 있는 액체 보여요? 둘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죠. 밑에 녀석은 누구냐면은 물입니다. 위에 녀석은 기름이야.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땐 굳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여기다 요 장치에 집어넣고 이걸 꼭지 또는 콕이라 그래. 꼭지를 딱 열면 뭐가 쭉 빠져요? 밑에 있는 녀석이 쭉 빠질 거 아니야? 즉 밀도가 큰 녀석이 아래, 밀도가 작은 녀석이 위에 있는데 콕을 열면 또는 꼭지를 열면은 물이 쭉 빠지죠. 다시 말해서 밀도가 큰 물질이 쭉 빠질 겁니다. 그죠? 언제 잠그면 돼요? 밑에 게 다 빠지면 딱 잠그면 되겠죠? 완벽하게 딱 잠글 수 있겠어요? 조금 불가능할 수 있겠죠? 기름이 좀 나왔어! 그죠? 기름이 조금 더 들어왔어. 어떡할 거야?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하나요? 아니야. 마지막에 조금 나온 기름만 들어봤죠? 스포이드. 그죠? 스포이드로 쭉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는, 즉, 섞이지 않는 액체는 이 방법을 할 수 있어. 굳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끓는 점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기름은 100도 넘어야 끓거든요. 끓는 점이 차이가 나는 액체 맞아. 근데 굳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거는 밀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하면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뭐 가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 장치의 이름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 장치의 이름.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 어딘가에 써 있어요. 분별 깔때기입니다. 장치의 이름을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너 분별 깔때기라는 이 장치 알아?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분별 깔때기. 위아래 액체를 분별해내는 깔때기예요, 깔때기. 분별 깔때기라고 불러줍니다. 생소한 장치죠? 이거 많이 본 적 없죠? 분별 깔때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다시 증류로 돌아가면, 증류란,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일 경우에는 이런 증류라는 방법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쌤이 방금 예를 들었던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경우에 증류라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자, 에탄올이 78도에서 에탄올이 막 끓고 있어. 잘 생각해. 시험 문제야. 에탄올이 막 끓어 나오고 있어. 그때 물은 전혀 안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물도 나옵니다. 자, 봐봐. 쌤이 여기다가 물을 엎었어. 여기다 물을 엎었어. 다음날 와보면 물이 그대로 있나요? 다 증발돼서 없어지잖아. 무슨 말이야? 물은 꼭 100도가 되어야 기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온도, 현재 35도
한 20, 30도라 하더라도 그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78도에서 에탄올이 막 끓고 있을 때 물은 가만히 있나? 너 잘 끓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럴까? 지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에탄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살짝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 아까 모인 이 액체가 아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모은 이 액체가 순수한 에탄올일까?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모인 B라는 액체는 순수한 에탄올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한 번 증류하고 또 한 번 증류해서 여러 번 증류를 통해서 순도를 높여줍니다. 더 순수하게 해주는 거야. 단 한 번만에 순수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한 번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도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자, 여기서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뭐냐면 이 자식입니다. 이 자식. 끓임쪽 어디서 사왔을 것 같아요? 과학 기자재 같은 데 파는 데 가면 살 수 있어요. 끓임쪽이 팔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끓임쪽 팔렸네. 내가 쪽팔려? 안 할게요. 끓임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끓임쪽은 왜 집어넣을까? 왜 집어넣을까? 왜 집어넣을까요? 쪽팔리지 말라고? 왜 집어넣을까? 그만해? 여기 에탄올을 끓일 거잖아. 에탄올이 불 붙는 거 알아요? 에탄올에 불 붙여서 알코올 램프 쓰는 거잖아. 바로 인화성 물질을 끓일 때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을 끓일 때는 만약에 막 끓임쪽이 없으면 막 끓어 넘치거나 부글부글 끓어 넘쳐서 에탄올이 밖에 펑 나왔는데 불이 붙었어. 어떻게 돼요? 실험실 불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에탄올 같은 인화성 물질을 끓일 때는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끓임쪽은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는 거야.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끓임쪽을 사용합니다. 끓임쪽을 왜 넣니?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끓어 넘치지 않게 한 부글부글 이런 현상을 없애줘요. 부글부글 끓는 건 없애주고 그냥 온도만 쭉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현상,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너무 당연해서 안 나와 있는지 몰라도 끓임쪽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끓임쪽은 그럴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물과 에탄올을 끓여봅시다. 실제로 끓여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줘야 돼. 78도가 되면 누가 끓어 나온다?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그랬잖아. 체크. 주로. 헐, 주로?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고? 뭔 소리야? 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물이 나오기도 한다는 뜻이야. 에탄올만 끓어 나온다고 돼 있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주로 에탄올이 나온다는 말은 물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여기 나와 있어. 체크.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그죠? 같이 나옵니다. 주로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리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끓고 있는 거니까 혼합물이 끓고 있는 거죠. 혼합물이 끓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보여. 살짝 위로 상승하고 있죠. 기억납니까? 혼합물을 끓일 때는 수평 구간이 아니라 살짝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자, 요 니은 구간은 순수한 물질이 끓고 있니? 질문입니다. 아니요, 혼합물이 끓고 있네요. 어떻게 알았어? 수평하지 않잖아요. 끝. 그러면 여기서 모든 에탄올이 다 끓어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만 끓어요? 뭐만 온도가 올라가? 물만 쭉 온도 올라가겠죠. 이때는 완벽해요. 이때는 모든 에탄올이 다 나간 거 맞아.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모든 에탄올이 다 나간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모든 에탄올이 다 끓어나가고 나서는 물만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 순수한 물만 끓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자, 리얼 구간에는 순수한 물질만 끓고 있다. 오케이, 맞는 말. 어떻게 알았어? 수평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이래요?
수평 구간이 있다는 건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 있는 구간인 거고, 순수하지 않을 땐, 즉 혼합물일 때는 이렇게 수평 구간이 아닌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니은 구간은 혼합물 상태구나, 리을 구간은 순수한 물질 상태구나 라는 걸 이제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요 그래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할까? 체크. 여러 번 순도를 높여준다는 말이 2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만 봐봐요. 자, 소량의 물도 함께 기화되기 때문에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순도 높은 물질을 얻어내야 합니다. 완벽한 에탄올만 모으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에탄올만 모으기 좀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예를 들게요. 자, 지금 물과 에탄올 정도만 순수한 증류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예들은 증류랑 조금 무관합니다. 하나 볼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요 장치. 여러분들, 탁한술 먹어봤죠? 탁한술을 두 글자로. 탁주라 그래, 탁주. 입맛 다시지 말고. 세 글자로 뭐라, 세 글자로. 영탁이 불렀죠. 딴딴따단따단딴. 하지 말까? 아무튼 막걸리죠. 노래 부를 뻔. 아무튼 막걸리가 탁주예요. 탁한 술, 되게 탁하잖아. 막 뿌옇잖아요. 그죠? 탁한 술을 탁주 또는 막걸리라고 불러주는데, 그 탁한 술을 먹어도 취하죠? 끄덕거리는 사람들 봤어요. 취하죠? 확실해? 안 먹어봤다고? 많이 안 먹어봤다고? 취할 때까지 안 먹어봤다고? 뭐지? 소주 좋아한다고? 그만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막걸리를 먹어도 취한다는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에탄올,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걸리를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와서 따로 모을 수가 있어. 그 따로 모은 걸 뭐라고 한다? 소주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막걸리로부터 얻은 소주가 있고, 시중에서 파는 이상한 그 소주 있잖아. 그죠? 이상한, 쌤은 잘 안 먹어요. 이상한 소주들은 사실 이렇게 얻은 건 되게 비싼 소주, 엄청 만동 소주 이런 거 있잖아. 엄청 비싼 소주. 비싼 소주가 이런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얻는 거고, 시중에서 파는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소주들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소주예요. 조금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은 좀 되게 전통적 방법이기 때문에 뭐 소주 한 병에 막 2만 원씩 하고 막 엄청 비쌉니다. 아무튼 소주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배고파서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이 탁한 술은 에탄올과 불순물 곡식이랄까, 곡식류와 물과 에탄올이 잔뜩 섞여 있는 게 탁주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발효된 곡식이겠죠. 자, 그렇게 발효된 곡식으로부터 비롯된 탁주를 끓이면 누가 먼저 끓어나간다? 에탄올이 끓어서 올라가겠죠. 에탄올이 끓어서 올라갈 때 기체 상태로 올라갈 거 아니야? 물론 소량의 물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죠? 자, 내가 기체 상태로 올라가는 에탄올이 되어봐. 올라가는 중이야. 내 위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또 나옵니다. 차가워! 왜 차가워요? 찬물이 담겨있는 이렇게 그릇을 위에다 설치해 놓고 있잖아. 가다가 차가워 하면서 액화되어서 액체 상태로 변한 게 이렇게 또르륵 떨어져서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물론 이 소주, 이렇게 모인 소주는 순수한 에탄올이라고 보긴 또 어렵겠죠. 아까 순도가 좀 낮은 물이 섞여 있는 그런 녀석이겠죠. 자, 중요한 건 탁한 술에서도 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소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걸 완벽한 증류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말하는 거. 왜? 아까 증류의 정의가 뭐였죠? 증류란
액체 혼합물에서잖아. 액체 혼합물. 액체들끼리 섞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니까 순수한 증류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분별 증류라고 하죠. 분별 증류. 분별 증류는 액체 혼합물도 있지만 이 고체 물질에 해당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다 잔뜩 섞여 있을 때는 약간 분별 증류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별 증류. 중력이 증류인데 다른 것도 섞여 있는 것에서 분리하는 거야.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것도 일종의 분별 증류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닷물이란 물하고 여러 가지 뭐가 섞여 있냐? 물하고 염화 나트륨 같은 걸 염류라 그래. 여러 가지 염류 종류, 뭐 염화 나트륨, 뭐 염화 황산 나트륨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야. 자, 바닷물에서 우리가 요 염류 성분만 얻어내는 곳이 있죠. 두 글자. 너무 어렵게 말했나? 바닷물에서 염류 성분만 얻어내는 곳. 염전 정답. 쉽게 말해볼게.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내는 곳. 염전을 딱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는 반대로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디서 많이 사용할까?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바닷가 근처야. 식수가 없어. 지하수 파도 안 나와. 그럴 때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바로 먹으면 안 되죠. 바닷물 먹으면 더 목마른 거 알아요? 바닷물이 짜니까 몸속에서 내 몸의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뇌에서 너 지금 몸이 짜 물 더 먹어야 돼 갈증나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는 이만해지는데 이건 아니야. 배는 이만해지는데 계속 목이 마른 거야. 이상. 그래서 갈증을 느껴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만 얻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햇빛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장치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이 증발되어 올라가다가 여기에 딱 닿는 순간 뭐가 된다? 약간 차가워지는 거야. 약간 차가워지면서 차가워하면서 액체로 변해서 쭉 흘러서 여기에 모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 염류 성분, 즉 염화 나트륨 성분은 증발이 돼야 안 돼. 이건 증발이 안 돼요. 아까 액체 성분 위주로만 증발되는 거지. 얘는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증발이 안 되는 거야. 바닷물이 막 증발되는데 아우 이렇게 증발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약간 고체 성분이 날려가지고 짠내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게 기체가 되어 나오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기 모인 순수한 물은 진짜 순수한 물이야. 여기에 염화 나트륨이 섞여 있을 확률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dew water, DW라고 불러줘요. dew가 뭐야? dew. You know dew? 몰라? dew를 몰라? 뭐뭐 때문에가 dew인가? 쏘리. 그래서 그 dew 아니고요. DEW. dew는 이슬이란 뜻입니다. 이슬이 맺힌 이슬물이 이거야. 증발된 물이 맺혀 모인 건데, dew water는 먹으면 배탈 나요. 완전 순수한 물은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물 사 먹으면 배탈 안 나죠? 약간의 지하수 성분, 거기 약간의 미네랄, 다른 말로 이런 염류를 약간 집어넣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물을 만들어준 거고, 완벽하게 순수한 물을 먹으면 배탈 납니다. 쭉쭉쭉 화장실, 너무 적나라했네. 화장실 가. 그래서 약간 이것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물을 만들었어.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서 이 물을 만들었어. 내가 이 장치 만들어줄게 해서 막 만들었어. 자, 마셔! 난 안 먹고 마셔! 그럼 친구 막 화장실 거 난리 나겠죠. 난 어떻게 먹으면 돼? 약간의 바닷물을 퍼서 살짝 넣어요. 약간의 이런 물을 만들어. 그걸 먹으면, 난 괜찮은데? 이러면 돼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친구는 디워터를 먹이고 나는 약간의 염류를 섞어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섞으면 안 돼. 너무 많이 섞어서 짠 물을 먹으면 안 되죠. 살짝만 넣어서 배탈 안 날 정도만.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왜 끓는 점의 차이라고 하냐면 이 염류도, 여기 섞여 있는 염류도
언젠가 한 800도 정도 올라가면 녹아요. 염화나트륨 얘기야. 소금도 800도 올라가면 녹습니다. 액체 소금을 만들 수가 있어. 좀 더 온도 높이면요. 기체 소금도 만들어져요. 물질 상태가 변하니까. 한 1200도 정도 올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료는 끓는 점이 몇 도야? 1200도. 물은 끓는 점 몇 도야? 100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맞네요. 그죠? 이것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쌤 친구 만수르 하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안 믿어요? 진짜. 믿지 마요. 전화하면요, 원유를 보내줍니다. 원유가 뭐죠? 원유. 기름의 근원이 되는 걸 원유라고 그래요. 근원 원자입니다. 원유를 보내주는데 걔는 어떻게 파냐면 만수르가 전화해보면 만수르가 야, 너 기름 어떻게 팔아? 그냥 뽑아서 드럼통 넣고 팔어. 끝. 그게 원유야. 뽑아! 드럼통에 넣어! 팔아! 끝! 전혀 중간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아. 그죠? 그냥 원유를 그냥 드럼통에 넣고 파는 거야. 그걸 그냥 배럴당 얼마에 사온다고 말합니다. 되게 값싸게 사와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냐면 걔를 여기다 증류탑에다가 집어넣어. 콸콸콸콸콸. 증류탑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그 원유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어떤 거?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같은 여러 가지 기름 성분과 천연가스가 다 섞여 있는 게 그게 원유야. 아주 무책임하게 이걸 다 섞어서 파는 거야. 혼합물을 파는 거지. 그거를 내가 내 용도에 맞게끔 다 분리해내야 됩니다. 분리해내야 돼. 분리해내야 돼. 그때 영하 42도에서 1도, 즉 넣자마자 이 중류탑에 넣자마자 특별히 열을 가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기체가 막 올라와요. 기체가 막 올라옵니다. 걔가 뭐야? 석유가스야. 가스. 석유가스가 저번에 배웠던 LPG입니다. LPG 가스를 말하는 석유가스가 먼저 나와요. 약간의 열을 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석유가스가 먼저 나오고 30도 이하로만 해놓으면 얘가 쫙 나오는 거야. 30도부터는 온도 30도부터는 뭐가 나온다? 휘발유가 끓어나온다. 휘발유. 여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여기 공부하면 돼요. 30도가 되면 뭐가 끓어나온다고요? 휘발유. 무슨 유? 해보자. 휘발유. 히읗자예요, 히읗자. 시옷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덥죠. 온도가 많이 바뀌어도 싶다. 시원하다. 휘발유가 나오네. 휘발유. 엄마가 이제 집 방에다 공부해! 알았어요. 휘발유. 공부를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뭐라고? 휘발유요, 휘발유. 다른 말로 나프타. 몰라요? 엄마 진짜 나쁘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나프타라고도 부릅니다. 나프타. 휘발유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연료로 이용을 많이 하고요. 이제 나프타라고 부르는 이거는 이제 그 휘발유 성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 그죠? 우리 쓰는 플라스틱, 이런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다 만수르가 준 거예요. 만수르가 판 그 원유 있죠? 거기서 휘발유, 즉 나프타 성분을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야. 합성 섬유, 합성 의약품, 아까 말한 합성 소주도, 소주 있죠, 소주. 소주도 여기서 뽑아낸 탄소를 이용해서 소주도 만들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화학약품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옷 또는 뭐 주택 만드는 재료, 모든 플라스틱 제품 등등 다 만수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120도까지 끓여주게 되면은 나프타 성분이 쭉 나오게 되고 150도부터 280도까지가 등유라 그래서 등을 밝히는 기름. 옛날에는 등유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켰거든요. 불을 밝히는 기름을 해서 등유라고 불러주는데 항공기의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샘 자동차는 230에서 350도가 되어야 끓어나오는 경유를 이용한다. 이건 가벼울 경자예요. 약간 가벼운. 근데 이 휘발유는 휘발이니까 더 가볍죠. 그냥 가만 놔둬도 막 휘발되는 걸. 휘발된다는 게 증발되는 걸 말해요. 더 가볍고 얘가 조금 얘보단 무겁지만 얘보단 가벼우니까 이름이 경유예요.
디젤 기관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거 타고 다녀요. 기가 차죠. 300도 이상이 되면 이제 중유라 그래서 아주 무거운 기름이 끓어 나오는데, 중유는 이제 커다란 선박 있죠. 커다란 선박, 거기 선박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쌤이 가끔 시골 갈 때 타는 선박이네요. 타이타닉 알죠? 타이타닉. 그만할게요. 그래서 중유가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끓어 나오지 않은 찌꺼기는 그냥 버리지 않고요. 우리 도로에다 깔아요. 찌꺼기. 그 도로에 까는 찌꺼기를 뭐라 그래요? 아스팔트죠. 아스팔트가 만수르가 준 겁니다. 만수르가 우리한테 판 거예요. 찌꺼기 버리지 않고 아주 알차게 활용하고 있죠. 그렇지, 막 까는 거. 그래도 도로 포장재로 마지막에 이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고요.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차례차례 끓는 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이제 두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좀 힘냅시다. 선생님이 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액체 질소. 이건가? 젤레트랩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국가의 큰 기업도 신제품 젤레트랩스 딥클렌징과 미안해요. 프리미엄이 끝났네요. 그런데 나가면은 이산화탄소요, 뭐 드라이아이스 이러는데 이거는 액체 질소예요. 액체 질소. 자그마치 마이너스 196도. 예. 드라이아이스가 한 마이너스 70 몇 도도 되죠. 네, 196도. 그렇죠. 드라이아이스 마이너스 78도인데 그것만으로도 동상이 걸려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거의 약 200도. 이게 토성에 가면은 토성 평균 온도가 많습니다. 굉장히 차가우고, 일단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가 직접 질소를 목표해요. 근데 이렇게 괜찮아요. 저는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입니다. 네.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틀리고 불가능해. 강요시는 것 같은데? 차가운 도시의 과학자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런 거 할게요. 자, 부어볼게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자. 어른들. 얼음 아닌 거야, 진짜. 액체 질소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차가워서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액체 질소를 얼굴에 막 괜찮은 이유가 그러니까 액체 질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몸에 닿자마자 이 다음 부분은 다 기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체 보호막이 순간 생겨서 우리가 이제 괜찮은 건데, 계속 가면 당연히 냉동이가 되겠죠.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번 이게 손을 담그면 안 돼요. 근데 안 되고. 그거 아니야? 담그고 막 세수하고 이렇게 반죽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느낌도 없어요. 사실 살짝 시원해요. 막 이렇게 고리를 들고 만드시면 이렇게 털어주는 거죠. 흘러가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아닌데? 풀려. 그건 아니죠. 이게 바로 기체 보호막입니다. 이 효과가 뭐죠? 아이덴 프로스트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뜨거운 프라이팬에 물을 부으면 막 물들이 흩어져. 그것도 물 입장에서 프라이팬 너무 뜨거워서 기체 보호막 이렇게 해도 돼요. 얼굴 끼얹어도 되는데, 한번 지금 저를 이렇게 한번 끼얹어 볼까요? 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약간 스프레이는 안 좋은 거 머리가 살짝 이렇게 하얗게 된 이유는 머리카락은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쉽게 얼 수 있어요. 지금만 해주면 어떡해요? 재밌네요. 재밌다. 구독자분들이 이거 별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잠깐 물에 담그고요. 잠깐 담그고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로 이게 몇 초만 안전한 거지, 보면은 제가 한 2, 30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자, 눌러, 셋.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위험합니다. 야, 머리가 반쪽이 얼었어요, 우네가. 그래서 집에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 자, 눈 잠깐 감으세요.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저 액체 질소 때문에 보여준 건데, 자, 액체 질소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보고 싶어. 액체 질소를 얻고 싶어. 액체 질소가 아까 영하 196도잖아. 만드는 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공기 있죠? 공기 중에 질소가 있니 없니? 있어. 이거 갖다 만들면 돼요. 해보자. 자, 이 공기를 일단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 공기를 몇 도까지 떨어뜨려야 하냐면 영하 200도까지 먼저 떨어뜨려요. 가능하죠? 안 되나요? 나중에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200도까지 떨어뜨리면 모든 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 여기 모든 기체라는 것은 공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영하 200도로 떨어뜨리면 모든 기체가 다 액체로 변해. 액체로 변한 산소, 액체 산소, 액체 질소, 액체 아르곤, 액체 이산화탄소 등등. 액체 이산화탄소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다 액체로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전부 다 액체로 바뀐 상태에서 그 액체 공기라고 불러요. 액체 공기. 그 액체 공기를 준비합니다. 안녕 액체 공기. 액체 공기야. 액체로 변한 공기입니다. 영하 200도씨예요. 자, 이 녀석을 준비한 다음에 조금씩 온도를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영하 200도는 여기가 영하 200도거든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영하 196도씨에 도착할 수 있니 없니? 정확하게는 195.8, 195.8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무슨 점이지? 내가 액체 질소야? 액체야? 근데 영하 195.8도가 끓는 점이래. 뭔 소리야? 기체로 변하는 온도야. 영하 200도일 때는 내가 액체였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체로 바뀌어. 액체 중에서 이제 기체로 올라오는 것들만 따로 모으면 걔는 뭐만 모인 거야? 질소만 모인 거지. 그렇게 해서 공기 중에 섞여 있던 질소 중에서 순수한 액체 질소만, 순수한 기체 질소만 먼저 모아서 뺀 다음에 얘만 온도를 다시 떨어뜨리면 아까 말한 그 액체 질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혼합물 상태의 공기에서 어떻게 순수한 질소만 뽑아내느냐? 바로 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죠. 아르곤은 영하 185.8, 좀 더 올리면 여기 영하 185.8 되면은 이제 아르곤이 끓어나와. 183. 영하 183이 여기죠. 183도에서는 이제 산소가 끓어나옵니다. 이렇게 차례 하나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액체 질소를 많이 이용하죠. 액체 질소 많이 이용하고 액체 산소나 액체 아르곤은 이거는 언제 이용하냐면 우리 잠수부들이 쓰는 산소통 있죠. 거기는 산소가 위주로 들어있죠. 물론 공기랑 비슷한 성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질소도 넣기도 하지만 산소를 먼저 주입을 할 때 그때 액체 산소를 만들어서 순수한 산소를 먼저 주입을 하고 내가 적절한 비율로 질소도 섞어주는 거야. 그때 순수한 산소를 넣어주려면 액체 산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낸 산소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때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한다는 거고. 자, 이 녀석도 어쨌든 액체 상태의 공기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니까 일종의 증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액체로 모두 만든 다음에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는 증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공기를 분리하는 것도 일종의 증류. 그래서 증류탑에다 집어넣고 이 작업을 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우리 교실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영하 200도로 얘를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액체 질소, 액체 산소, 액체 아르곤을 따로따로 분리해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 좀 친해져야 돼. 이거 그림 딱 보는 순간 되게 머리 아프고 이게 또 나왔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뭘 못해서 그러냐면은
프로페인이라는 용어와 뷰테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뷰테인, 프로페인 되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알고 있는 기체들입니다. 뷰테인이 부탄이야. 부탄가스, 그죠? 부탄가스가 뷰테인 가스입니다. 되게 아름다워요. 뷰테인. 프로페인은 좀 이렇게 페인이야. 이게 프로페인이 프로판입니다. 프로판가스. 익숙하지 않죠? 프로판가스. 어른들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뷰테인 가스, 프로페인 가스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가스가 가스야, 그죠? 그래서 프로페인, 뷰테인 이거를 부탄, 프로판으로 바꿔줘야 돼. 자, 둘 중에서 아름다운 뷰테인과 페인 중에서 기억해야 돼. 뷰테인에 끓는 점 써놓을게요. 뷰테인. 암기법인데 뷰테인과 프로페인 중에서 끓는 점을 비교하면 뷰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도씨가 되어야 끓어요. 즉 거의 0도 가까이 올라와야 끓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프로페인은 영하 42.1도씨일 때 이미 끓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여기 그래프를 딱 그리면 거의 여기가 0도씨고요. 바로 밑에 영하 0.5도씨 여기서 뷰테인이 끓어 나오고요. 저 밑에 완전 밑바닥 마이너스 42.1도씨에서 여기서 프로페인이 끓어 나옵니다. 저 밑바닥 인생이 누구라고요? 페인. 밑바닥에 있는 거. 그런 점이 훨씬 낮은 게 프로페인이 들어가는 게 할게요. 프로페인 저 밑바닥. 자,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섞여 있는 기체입니다. 뭔 소리야? 프로판가스하고 부탄가스를 섞어. 지금 현재 여기 교실의 온도가 한 28도 된다고 칠게요. 현재 온도에서는 28도 여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뷰테인도 끓었을 거고요. 프로페인도 끓었을 거 아니야. 다 기체야. 그래서 기체인 거야. 그것들을 막 모아. 선생님이 이제 이 모아져 있는 부탄가스랑 프로판가스를 둘을 따로따로 분리 좀 해줘. 따로따로 분리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먼저 섞여있는 요 녀석을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닥이 둥글죠?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고 합니다. 플라스크.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기체를 집어넣고 얼음이 담겨있는 여기 수조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냥 얼음만 들어있지 않죠? 뭐가 섞여 있어요? 소금. 그죠? 소금이 섞인 얼음이야. 자, 봐. 소금은 고체죠. 얘를 얼음에다가 집어넣으면 고체 상태의 소금이 얼음에 녹아 들어갑니다. 자, 고체가 얼음에 녹아 들어가려면 약간 액체 상태로 이렇게 흡수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고체 상태의 소금이 얼음에 녹아 들어가려면 고체가 액체로 변해야 돼. 내가 소금이야. 얼음에 녹아 들어갈 거야. 그럼 액체로 살짝 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자, 고체 소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은 겁나 차가워져. 그래서 그냥 얼음이 아니라 소금이 섞인 얼음은 더 차가워집니다. 훨씬 더 차가운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섞어주는 거야. 큰 의미는 없고요. 왜 소금을 굳이 넣지? 더 차가운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얼음이 잘 녹지 않게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녹지 않는 얼음을 만들려고. 한동안 이 차가운 얼음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얼음의 온도는 영하 한 20도씨 정도 되는 생각할게요. 왜냐? 이제 막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이거든. 냉동실의 온도가 영하 20도쯤 되거든요. 영하 18도에서 20도씨 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냉동실 온도 확인해봐. 영하 18도에서 20도인데 거기에 들어있던 얼음은 열평형을 냉동실과 열평형 상태를 이룬 상태였기 때문에 영하 18도에서 20도짜리 얼음이 끄집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 혼합기체가 이 안에 푹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혼합기체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0도를 지나서 어떻게 영하 0.5도에 먼저 도착하겠죠. 이게 누구의 끓는 점? 아름다운 뷰테인의 끓는 점. 그럼 뷰테인 입장에서 끓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온도가 쭉 떨어지더니 자기 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내려가 버려.
그러면 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액체로 변해버립니다. 누가? 아름다운 뷰테인이 먼저 액체로 변하는 거. 시험 문제입니다. 밑에 액체 상태로 나온 저 녀석이 누구냐? 누구냐 물어봐. 액체 상태로 변한 얘가 누구게? 라고 물어본다고요. 누구예요? 뷰테인이라고, 뷰테인. 체크. 뷰테인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왜 뷰테인이 먼저 액체로 변하는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왜 뷰테인이 먼저 액체로 변해야만 하는지. 그럼 액체로 변한 녀석만 쭉 따라합니다. 따라서 내버려. 액체만 쭉 따라 내버리고 기체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기체 상태인 프로페인과 액체로 변한 뷰테인을 따로 분리해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페인은 영하 42도까지 가야 되니까 쉽게 액체로 변하기 어렵겠죠. 이 얼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음은 영하 20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아무리 낮춰봤자 영하 20도까지밖에 안 낮아질 거 아니야. 프로페인은 절대로 액체로 변할 수가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페인과 뷰테인을 구별해낼 수 있다. 구분해낼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좀 귀를 좀 쉬게 할게요. 81쪽 문제 풀어볼게요.